네, 안녕하세요. 종로 YBM에서 친절한 오픽을 가르치고 있는 황인하 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것이고 저희가 실제 수업에서 만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오픽을 준비하게 될지 같이 간략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은 액트프리라는 미국의 기관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고요.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평가 언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저희는 영어를 같이 준비하게 되겠죠.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20분, 본시험 40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화를 하시고 녹음을 하는 부분은 본시험 40분, 여러분들이 서베이를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유의사항을 듣는 것은 오리엔테이션 20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 문항수는 12개 혹은 15개인데요. 저희는 모든 시험에서 15개의 질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난이도가 1단계부터 6단계를 고를 수가 있는데 3단계 이상부터는 무조건 15개의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는 5단계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응시료는 78,100원입니다.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죠. 네, 평가 등급은 총 9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M은 조금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IH, AL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반은 IH 목표, 중고급반은 AL 목표, 가장 높은 성적이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성적 회시는 응시일로부터 7일 후, 그리고 재응시 제한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 오픽에서는 특이하게 웨이버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응시 제한은 최종 응시일로부터 25일 이후에 시험이 응시 가능하다. 즉, 오늘 시험을 보시면은 25일 후에 있는 시험만 응시가 가능한데요. 웨이버는 150일, 5달 이내에 이 재응시 제한을 한 번 면제를 해줍니다. 즉, 본인이 그날 배탈이 났다든지 특이한 상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험 응시를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25일 이내에 한 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있는 14일 이후에 있는 시험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5달 안에 한 번만. 네. 그러한 제도가 있지만 저희는 이 두 가지 제도를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보통 한 번에 시험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재응시 제한이나 웨이버 제도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보시면은 2024년까지 유효기간이 있으신 거죠. 실제로 오픽 시험장을 가시면은 이렇게 여성분이 환하게 웃고 있을 거예요. 맨 처음 화면이에요. 에바라는 분이신데 실제로 이분은 아닙니다. 저희는 시각 영상이기 때문에 대체를 해놓은 것이고요. 넥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액트풀 평가 윤리 규정이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준수사항을 읽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치팅을 하지 않겠다. 치팅을 하면은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서 몇 년 동안 오픽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쭉 읽으신 다음에 넥스트를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어도 암기 혹은 반복 연습된 발화만 사용하게 되면 초급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암기를 하거나 어떤 스크립트를 외워온 것이 조금이라도 티가 난다. 그러면은 바로 초급 수준으로 간주를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죠. 즉 여러분들이 오픽을 공부하실 때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스크립트를 외운다.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원어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발화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오픽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윤리 규정을 잘 체크하고 넘어오시면 대망의 서베이 파트가 나옵니다. 서베이 파트에서는 종사 업종, 학생인지 여부, 강의 수강 여부, 여러분들의 실제 정보를 입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전부 다 전략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항상 쉽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의 입에 맞는 표현을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인지 여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생인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학생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5년 이상이 지났다라고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거주지에서도 저희는 항상 강아지와 같이 살고 있다. 패밀리 멤버 중에 강아지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비슷한 주제로 콤비네이션 질문, 콤보 질문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과 해변 가기를 묶어서 동해와 서해를 자주 간다. 동해와 서해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줄 수 있고요. 영화, 공연, 콘서트,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묶어서 준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원 산책, 운동을 하지 않음, 강아지를 키운다, 애완동물 기르기, 조깅, 걷기, 혼자서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묶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콤비네이션 질문들만 받도록 준비를 잘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서베이를 마치고 나면은 self-assessment, 스스로의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는 항상 5단계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기본반도 5단계, 중고급반도 5단계를 선택을 해줄 것입니다. 총 1단계부터 6단계가 있는데요. 5단계를 선택했을 때 모집단, 표본집단 이런 것을 다 통계를 내려본 결과 IH 혹은 AL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5단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평가 단계를 지나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pre-test setup, 테스트를 들어가기 직전에 셋업을 어떤 설정이죠. 설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하는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기를 점검하고 세팅하고 최종 유의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또 중요한 것이 뒤로 가기 혹은 세로 고침.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손버릇인데요. 성질이 좀 급해서 F5, 세로 고침 버튼을 좀 연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픽 시험에 가셔서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 조금 장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세로 고침이 아예 안 되는.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것도 알고 가면은 좋겠죠. 뒤로 가기나 세로 고침은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샘플 퀘스천 본인이 실제로 녹음을 해보고 그것을 재생을 해보고 볼륨이 적절한지, 본인의 목소리 상태가 적절한지, 속도도 적절한지를 실제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세팅 및 테스트를 종료한 후 넥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옆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항상 상주에 계셨어요. 너무 긴장하지 않고 천천히 테스트를 하시면은 무리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됐습니까? 최종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준비가 되면 비긴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격적으로 녹음을 하실 수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되면은 1번 문제, 항상 1번 문제에는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 introduce yourself.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인터뷰를 지금 시작해 봅시다.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and your family.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혹은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에서 물어보는데요. 자기소개는 공식적으로 오픽 시험에서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그냥 스킵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희는 자기소개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자기소개를 함으로써 이제 영어로 혀를 사용하고 영어로 머리를 굴릴 수 있고 그런 것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기소개를 하라고 권고를 해드려요. 아무리 본인이 그 시험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로 직접 말을 해보고 영어를 듣고 하는 거랑 실제로 시험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에 녹음을 해보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자기소개도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것. 자기소개를 준비를 해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프리스타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7번 문제, 15문제 중에서 절반이죠. 7번 문제를 풀고 나신 후에 난이도를 재조정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쉬운 질문, 비슷한 질문, 어려운 질문 3개 중에 하나 고르실 수 있는데 저희는 비슷한 질문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시험 당일날 본인의 어떤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쉬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어려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권고해드리는 바는 비슷한 질문, 이것을 고르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시험 소개였고요. 저희가 종로에서 실제로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필수 유형을 12개에서 16가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스스로 녹음을 해본다든지 파트너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각 요일마다 2번 정도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돌발 질문과 롤플레잉 강의를 할 것이고 나머지 과제 확인, 엑스트라 대화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주 5일반과 주 3일반에 있어서는 이 날짜가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저희는 한 번의 커리큘럼에서 2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매일반은 이제 5일차, 10일차에 시험을 보게 되겠고 주 3일반 같은 경우에는 4일차, 8일차, 12일차 이렇게 3번을 보게 되겠죠. 네,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도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또 준비물이 있는데요. 녹음기, 보통 핸드폰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랩탑, 저희가 이제 원어민의 문제, 음성 파일이라든지 제가 모범 답안을 녹음한 것을 보통 수업에서 적어도 5개, 많게는 10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랩탑, 맥북도 괜찮고요. 갤럭시 탭, 노트북 이런 것들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항상 이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과제가
좀 적절하게 있는 편입니다.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과제, 뭐 이제 좀 선택적인 과제죠. 그리고 중고급반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과제도 반드시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AL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항상 다 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강사를 괴롭게 하겠다. 강사를 이런 분도 있었어요. 피드백을 녹음을 하신 다음에 한 10초짜리 녹음본이더라고요. 10초짜리를 녹음을 하시다가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도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필러를 쓰시면 된다. What I'm trying to say, the point is, the thing is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 된다. 제가 또 그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녹음도 많이 해서 피드백 자료도 많이 주셔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강사를 괴롭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어를 많이 써야겠다. 이게 맨 처음에 오시면은 영어를 발화를 하고 조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영어를 이렇게 지어내서 말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영어를 사용할 때는 그랬던 기억이 좀 있고요. 하지만 영어를 많이 쓰는 사람만큼 오픽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이 길지 않은 시간이죠. 2주에서 4주 정도를 영어를 정말 많이 써주시는 분이 실력이 정말 대폭 상승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항상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 수업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카톡방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마 실제 수업에 오시면 제 번호가 들어가 있겠죠. 카톡방에는 이제 그날 수업 자료, 그리고 뭐 안내사항,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잘 공유가 될 거예요. 저희 이제 피드백, 과제와 피드백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실제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분, 저도 기억에 남는 학생분인데요. 학생분에게 동의를 얻어서 녹음본을 사용해도 된다.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 필수 과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보통 이제 뭐 겐톡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걸 통해서 피드백을 뭐 스터디룸이라든지 피드백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집에서 과제를 하시고 실전 모의고사 후라든지 그때는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제 수업에 들어가시면은 이 메일, 제 실제 메일이 있겠죠. 먼저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것을 들으시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녹음을 하신 부분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the things I do when I check in. Okay. Right after I arrive at the hotel, I take a look at the hotel lobby for the first time. If the restaurants and cafes at the first floor in the hotel are good, the room service quality is also good. And then I go to receptionist and I check in. 네, 잘 하신 모양이죠. 네. 실제 피드백을 제가 드린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린 것을 그대로 복사해 온 것입니다. 맨 처음 문장, all the things I do when I check in. 아주 좋게 필러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you first when you arrive at a hotel. 여기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필러라는 것은 이제 한국어로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발화를 하면서 뭐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발화문을 필러라고 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는 문제를 이어서 받아 말하기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첫 문장부터 달라지고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아주 가르쳐드린 대로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빨간색 표현들 위주로 피드백은 봐주시면 돼요. 제가 조금 주의할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원어민이 좋아하는 표현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드리고요. 여기는 노란색, 파란색은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은 표현, 원어민들이 생각할 때 아주 좋은 표현, 아주 좋은 필러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보통 이제 스크립트를 짜시고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주의할 점이라든지 추천하는 표현이 있다든지 써드리곤 하죠, 제가. 네. 주의 뭐 관계 대명사라든지 뭐 접속사 that, 뭐 관계 부사 that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경우에는 그냥 that으로 통일을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주의할 점이 있으면 제가 조금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추천하는 표현은 제가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막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 보시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표현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짠다든지 아니면 저와 피드백을 한다든지 스터디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입에 붙게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구나. 이런 말들이 내 입에 잘 맞는구나. 내가 이런 표현을 할 때 혀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는구나. 이러한 인상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픽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던 뭐 immediately 같은 표현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뭐 수준이나 난이도를 고려해서 표현을 아주 풍부하게 드리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OP 시험은 어떤 것이고 실제로 저희 수업을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종로 YBM에 오셔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은 보다 세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드리는 그런 아주 자세하고 친절한 오픽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오픽을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로 YBM에서 친절한 오픽을 가르치고 있는 황인하 강사고요. 꼭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